항상 재미있는 사연을 잘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게 내 인생의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느끼고 빠져나왔어요. 올해 제 나이가 33인데 이 나이에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머리로는 아니라는 걸 알아도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한순간 딱 잘라 끊어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한테 많이 매달리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눈앞에 펼쳐진 결혼 생활이 가시밭길 고난의 연속인데 제가 그걸 참고 견딜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조금 늦은 나이에 다시 싱글이 되어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릴 정도입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오로지 자기 아들이 제일인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의 반응은 잘 키우는 아들을 제가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들이 없어서 무슨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아들 가진 엄마들은 그렇게 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집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똑똑했어. 내 친구들 중에 아들 전문직 만든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 넌 정말 신랑 잘 만난 줄 알아야 해. 어려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자랐으니까 이제 장가가면 기 좀 펴게 해줘. 너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잘해줘야 한다. 그놈의 우리 아들. 남자친구가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건 맞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누군지 소문이라도 날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그리 대단한 전문직은 아니고 밥 먹고 살 걱정은 없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아무튼 항상 아들 자랑을 제 앞에서 할 때마다 저를 그렇게 깎아내리시면서 아들 부심을 부리시는데 저도 성깔이 없는 편이 아니라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다 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곤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냥 참고 내내 하는 스타일이었으면 벌써 결혼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본인 아들보다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넘은 것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잘난 아들이면 결혼할 때 아파트라도 하나 떡하니 내어주실까 했지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들 하나 잘 키운 것 말고는 쥐뿔도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 전문직인 거 몰라? 내 아들 정도면 집이며 외제차까지 해서 시집 온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굳이 이쪽에서 집을 해갈 필요가 있니?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잘난 아들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한테 덕볼 생각만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 눈앞에서 들으면서도 솔직히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아들 장가 보내면서 대놓고 장사하듯이 돈을 내놓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저 사람인 줄은 몰랐었죠. 일단 다른 거 다 떼고 저희 두 사람 조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연애는 총 3년을 조금 넘게 했고 중매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만났어요. 저는 서울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8년째 근무 중이고 직장 생활하며 주식과 적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2억 정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부부시고 모아놓은 재산이나 나중에 연금까지 생각하면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으세요. 저는 재테크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부모님과 반반 투자해서 경기도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그건 전세를 주는 중이에요.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 나이에 연봉 6천 정도 벌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밑으로 미혼의 여동생이 하나 있고요.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도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자리가 만만치는 않겠다 조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결혼 생각보다는 연애 위주였고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판단을 잘하고 똑똑하게 처신했다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아들에게 집착이 심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연애를 할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남자친구의 월급 통장 관리를 어머님이 다 맡아서 하시고 30 넘은 남자가 용돈을 받아 쓰고 있더라고요. 용돈으로 쓰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긁으면 어머님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남자친구가 식사 비용을 조금 비싼 곳에서 계산을 하거나 저한테 선물을 사주거나 하면 어김없이 10초 안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어디에 쓴 돈이냐 확인을 하셨습니다. 너 지금 카드 쓴 거 뭐야? 뭔데 식당에서 5만 원이나 나와? 돈 벌어서 놀고 먹는데 다 쓰면 어쩌자는 거냐? 너 또 걔한테 돈 쓰고 있어? 엄마,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뻔히 저랑 만나 데이트를 하는 걸 아시면서도 항상 저렇게 전화를 걸어 눈치를 주셨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뭘 산다고 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전문직이라 또래에 비해 버는 돈이 적은 편도 아니었어요. 연봉이 6천 정도에 이것저것 수당 들어오는 걸 합치면 매달 5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받는 월급 자체는 저보다 많이 벌었던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전부 부담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반반 아니면 제가 40% 이상은 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 차로 어디 놀러 갈 때면 항상 제가 기름을 넣어주었고 절대 공짜로 얻어먹거나 공짜로 선물을 바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가 뭔가 계산을 할 때마다 엄마한테 그 카드 내역이 날아간다는 걸 인식하게 된 이후로는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돈을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말다툼도 몇 번 했었는데 본인도 문제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자기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랑 같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데이트할 때 전화를 걸어 30분 전화 통화는 기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별로 급한 일도 아니고 스마트폰 조작법을 물어보거나 지금 저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며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으세요. 남자친구도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게 딱 잘라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 엄마 기분 맞춰줘야 한다며 일일이 저희 동선을 다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면 어딜 갔다, 뭘 먹었다. 심지어는 저랑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엄마한테 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옆에서 속이 터져나갔고요. 연애를 할 때 이 문제로 워낙 많이 싸우다 보니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어요. 같이 있으면 1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가 오고 저랑 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시는데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예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보기도 전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남자친구가 인사 한번 드리러 가자 해도 최대한 피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자기 한번 보고 싶으시대. 그냥 밥이나 먹는 자리니까 부담 갖지 마.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 그때나 되어서 인사드리겠다고 피했지만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자기 엄마와의 자리를 만들려 노력하더라고요. 잘 피한다고 피했는데 정식으로 결혼 준비로 인사드리기 전에 그 집에 불려가 어머님의 얼굴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생신이라 직접 저를 초대하셔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진 않아서 손님으로 온 제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건 첫인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딱히 제가 잘못하거나 꼬투리를 잡을 것도 없는데 선물을 드리거나 먹을 걸 사다 드려도 퉁명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생일이라 해서 제가 꽃다발과 케이크,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었는데 보통 사람이면 고맙다고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는 선물을 받자마자 한다는 말이 너 돈으로 산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선물을 제 돈으로 사지 누구 돈으로 샀겠습니까? 아마 자기 아들 돈으로 사왔을까봐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얼굴을 더트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생각했어요. 항상 어머님이랑 나눈 대화의 발알은 아들이 벌어오는 돈 자랑이나 아들이 나온 명문대 학벌 자랑, 그리고 아들의 외모 자랑을 저한테 하셨어요. 감히 저 같은 여자가 넘볼 사람이 아니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싫어했는데 거기에는 돈 이야기, 학벌 이야기, 그리고 외모 이야기도 포함이었죠. 셋 다 괜찮은 편이라 생각했으니 굳이 입에 올릴 필요도 없었지만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 들어가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자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들 자랑할 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닫고 듣기만 하거나 맞장구만 겨우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이야기의 끝은 자기 아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것이 아깝다는 말로 끝나고 말았죠. 문제는 단순히 저를 괴롭히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들을 키운 것에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남자친구가 돈 쓰는 걸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아낀 돈을 어머님한테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월급 통장 자체를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주는 용돈보다도 본인 몫으로 가져가는 용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답답한 나머지 본인의 그런 상황을 저한테 하소연한 적도 많았어요. 자기가 버는 돈을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어머님이 엄청나게 가져가 버리시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 상의 드릴 것이 있다고 하니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일단 자기랑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니? 점심때 미리 와서 나랑 단둘이 상의를 좀 했으면 한다. 아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너만 따로 와. 남자친구 없이 저만 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런 일을 비밀로 해야 하나 싶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있잖아, 자기 어머님이 토요일 낮에 따로 보자 하시거든. 근데 단둘이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너만 따로 오라고 하는 거면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님을 만났고 약속 장소에 둘이 같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내가 좀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낼름 이야기한 거야? 너도 참 말 안 듣는구나. 엄마, 그냥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같이 오자고 했어. 그리고 엄마가 따로 할 말이 뭐가 있다고 그래? 어머님은 이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듯 인상을 쓰다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의사 판검사 사위 얻으려면 열쇠 3개는 기본으로 가져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 아들이 그 정도 전문직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요구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튼 저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제 앞에 혼수 목록을 펼쳐두고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배울 만큼 배웠어. 전문직이라 어디 가서 밥 굶을 걱정도 없고. 둘이 마음이 깊다고 하니 결혼 허락은 하는데 기왕 며느리 드리는 거 나도 욕심 좀 부려보고 싶구나. 그러더니 뒤를 이어 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일단 신혼집은 너희 쪽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아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다 보니 결혼 비용을 많이 보태기가 쉽지 않네. 그리고 결혼하면 금방 아이 생길 테니 차도 하나 해왔으면 좋겠고 큰 차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너희들만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먼저 제 입으로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 있으니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고 했을 겁니다. 남자친구가 공부를 좀 오래 한 편이고 부모님들이 그 뒷바라지를 다 하셨으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 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남자라 군대도 다녀오고 돈을 늦게 벌기 시작해서 모아둔 돈이 얼마 없는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도 제 쪽에서 여유가 있으니 더 많이 부담할 각오는 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을 직접 듣는 건 경우가 아니라 생각해요. 시모가 원하는 아파트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고 시세로 8억 정도는 하는 곳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쓰는 국산 세단이 있는데도 저한테 고급 수입산 SUV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여동생에게 샤넬백까지 하나 사주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어디에서 며느리 잘 얻었다는 말을 들을 것 같다. 어차피 너희 집안 형편이 괜찮은 편이라며 부모님도 다들 돈도 잘 버시고. 그렇긴 한데 이건 좀 과한데요?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원래 사짜 직업 신랑 얻으려면 이 정도 해올 각오는 해야지. 우리 아들이 의사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 의사는 요즘 20억 아파트가 기본이라더라.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그쪽 부모님들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건 알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으로 연애 3년 동안 하고 여태 얼굴까지 보며 알고 지냈는데 막상 결혼하겠다고 하니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해서 섭섭하다 못해 기분이 불쾌했어요. 저희 집안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여유는 좀 있었지만 어머님의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켜드릴 정도로 부유한 집안은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은 못 참는 성격이라 거침없이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에요. 학교라면 저도 어디 내놔도 빼놓지 않는 대학 나왔고요. 아들 귀하게 키워서 결혼시키는 게 아쉬운 마음인 건 이해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서로 조율해 가면 되는 부분이지. 차키 하나 정도는 내가 빼줄게. 나머지는 상견례 하면서 너희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제 굳은 표정을 눈치챈 남자친구가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자기도 엄마 말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저도 일단 물러나려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한 말씀을 더 얹으셨어요. 잠깐, 하나 더 있다. 혼수는 그냥 혼수일 뿐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여기 내 계좌번호인데 받아 적어라. 결혼하면 매달 이쪽으로 200만 원씩 나한테 보내렴. 어머님이 자기 핸드폰으로 계좌번호를 보여줬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원래 내 아들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너희 둘이 벌잖니. 내 아들이 버는 돈 전부 너가 다 가져다 쓸 텐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라는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이며 외제차에 이제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내라니. 진짜 사람 수준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아들 가지고 장사를 해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이제 이 집안 식구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더 커졌고 전혀 굽힐 생각 없이 똑똑히 물었어요. 어머님 용돈을 200씩 보내라고요? 제가 싫다면 어쩌실 생각이세요? 그럼 내 아들이랑 결혼 못하는 거지. 너 설마 겨우 20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냐?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그게 많은 것 같아? 아깝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어머님 요구를 들어드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 결혼 안 할게요. 이런 개소리를 듣고 있을 이유가 없네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더니 남자친구가 황급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자기야, 잠깐 기다려봐.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붙잡는 남자친구의 팔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가는 제 뒷모습을 보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악담을 쏟아내셨어요. 그래, 때려쳐라 때려쳐. 이 정도 해올 생각도 없이 감히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날 따라올 필요도 없고 그냥 너희 엄마나 모시고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제게 싸가지 없다며 처음부터 별로였다 하셨어요. 저는 결혼은 물론이고 이대로 끝이란 생각으로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힘으로 뿌리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참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이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 같이 살겠다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나 싶었어요.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이런 일이 있었고 결혼을 안 하겠다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당연히 제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솔직히 의사나 변호사만 되어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다만 네 남자친구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상견례 하기 전에 끝내서 다행이구나. 부모님은 제가 하는 결정을 다 존중해 주셨고 저 역시도 이미 마음을 완전하게 굳힌 상태라서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나 봅니다. 이미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친구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달라며 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 의견을 무조건 존중한다며 그냥 남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하도 남자친구가 울고불고 나중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술만 먹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내라. 이러다 내 아들 잡겠어. 조건은 너한테 다 맞춰줄 테니까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해라. 응? 저는 딱 잘라 거절했고 바로 남자친구를 바꿔달라고 한 다음에 너네 엄마한테 이런 전화 2번 다시 받지 않게 해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이 그새를 못 참고 전화기 너머로 싸가지가 없네 어쩌네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남자친구가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절규를 하더라고요. 저 집안에는 영원히 평화가 찾아올 수 없겠구나 생각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남자친구와의 인연은 끝을 맺게 되었고 저는 지금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합니다. 여자로서 이미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좋은 사람 찾아보려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집안 어머님은 웃기는 분인 것 같아요. 본인 아들 앞길 막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인데 그걸 왜 모르고 있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그 성격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며느리 볼 생각은 접어두셔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재산이 억만금이 있어도 그런 더러운 요구 조건까지 들어주면서 시집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